퇴직 후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갑자기 늙어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며칠 전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굴은 칙칙해지고 몸은 무겁고 체력은 이유 없이 떨어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나이가 아니라 일상에서 너무 오래 방치해온 어떤 식탁 위의 습관이 노화를 폭발적으로 앞당기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68세 남성의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마치고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며 나름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부터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 정상적인 산책조차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한 질환도 없었기에 더 의아했는데 식단을 확인해보니 하루에 먹는 대부분의 음식이 정제 탄수화물, 고염분 가공식품, 달달한 간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에 간편식과 빵, 떡, 라면은 너무 익숙해서 문제라고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반복해온 생활이었습니다. 이분의 몸에서 나타난 변화는 단순한 체중 증가나 혈압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 있었고 근육 밀도도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이 급속도로 늙는 방향으로 가속이 붙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내 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푹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속의 방향을 틀어준 것은 기적 같은 약이 아니라 식탁 위에서 가장 자주 손이 가던 음식들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72세 여성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건강식을 한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문제는 건강식이라고 믿은 기준이 20년 전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과일 한 접시, 점심엔 밥과 국, 저녁엔 간단히 빵이나 떡으로 때우는 패턴이었는데 정작 단백질은 거의 섭취하지 않았고 과일 속 당분 섭취량은 과도했습니다. 그 결과 근감소 속도가 빨라졌고 혈당 변동이 커지면서 체력과 집중력, 심지어 감정 기복까지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힘들어져서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밥상이 문제였네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왜 이처럼 식탁 하나가 노화를 가속할까요? 노화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퇴직 이후 노화를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은 운동이 아니라 먹는 방식이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잘못된 식습관을 해도 회복력이 버텨줍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회복력이 떨어지고 음식이 곧 염증을 만들고 혈관을 굳히며 근육을 녹이는 속도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식습관은 하루 3번 꾸준히 노화를 재촉하는 셈입니다. 특히 은퇴자들에게 치명적인 음식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부드럽고 씹지 않아도 되는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소화는 편하지만 근육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씹는 힘과 턱 근육목 주변 근육까지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고염분 가공식품입니다. 은퇴 후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늘면서 반조리식품, 즉석국, 조미된 반찬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염분과 첨가물이 혈관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키며 신장 부담을 높입니다. 셋째는 단백질 결핍입니다. 6070대의 급격한 근감소는 운동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압도적인 단백질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염증이 쉽게 생기고 회복력이 떨어지며 면역 기능도 빠르게 약해집니다. 실제로 노화 속도가 느린 사람들의 식탁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식사 한 번에 단백질이 빠지지 않고 색이 다양한 채소가 곁들여져 있으며 무엇보다 씹는 시간이 다릅니다. 천천히 오래 씹는 습관은 뇌 기능을 자극하고 식욕 조절 호르몬을 안정시키며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식습관을 막아줍니다. 반대로 6070대에 급속도로 늙어 보이는 사람들은 대체로 빨리 먹고 많이 먹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짭짤한 음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화는 나이를 먹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누적에 의해 속도가 달라지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65세인데도 55세 체력과 피부를 유지하고 어떤 분은 60대 초반부터 계단 오르기조차 버거운 이유는 같은 나이여도 몸이 맞닥뜨리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앞서 소개한 68세 남성은 식단 개선 후 단 2달 만에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고 잠들기 어려웠던 밤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체력 회복 속도도 빨라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본인도 얼굴빛이 훨씬 밝아졌다는 주변의 반응에 놀랐다고 합니다. 72세 여성 역시 단백질을 충분히 넣고 과일 양을 조절한 후 일주일 만에 아침 피로가 줄고 한 달 뒤에는 집중력이 살아났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영양제나 과한 운동이 아니라 식탁의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6070대 노화 가속의 진짜 원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당연하게 먹던 식습관이 몸을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퇴직 후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화가 빨라지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식탁을 그대로 두느냐, 젊음을 지키는 방향으로 회전시키느냐는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의 식탁은 앞으로 10년의 몸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오늘 한 끼의 방향이 노화의 속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건강한 노년은 충분히 다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노화의 속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대개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자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출발점은 훨씬 더 가까운 곳, 바로 식탁 위에 있다.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의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잘못된 식습관은 회복 기능이 떨어진 몸을 빠르게 마모시키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노화 연구자들은 퇴직 이후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생활 습관으로 식단을 꼽는다. 몸이 약해진 뒤 뒤늦게 운동을 붙잡는 것보다 몸이 약해지지 않도록 식탁에서 노화의 불씨를 꺼버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나도 모르게 노화를 앞당기는 식습관 속에 살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이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짜게 먹지 않는다. 난 과식을 거의 안 한다. 과일은 몸에 좋잖아. 빵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식단을 기록해보면 정제 탄수화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단백질 섭취는 기준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 고염분 가공식품의 비중은 예상보다 높다. 은퇴 전에는 바빠서 제대로 먹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절의 습관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 남아 식탁을 지배한다. 즉 집에서 간단히 먹는 음식이 가장 큰 노화의 원인이 된다. 가장 흔한 패턴은 간편식과 빵, 떡, 라면 중심의 식단이다. 조리 시간이 짧고 맛이 익숙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지만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 반응을 강화하며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만든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수록 노화가 가속되는 속도가 빨라진다. 혈당이 오르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은 다시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관 손상은 뇌와 심장을 포함한 주요 기관의 노화를 촉진한다. 그러므로 은퇴 후 급격한 체력 저하나 불안 증상, 피로감, 기억력 감퇴가 나타난다고 해서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오해다. 몸 안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염증의 불씨가 조용히 번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은퇴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식품은 부드럽게 넘어가는 음식이다. 씹는 저항이 거의 없는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뿐 아니라 뇌에 전달되는 자극도 줄어들어 식욕 조절 기능까지 무너뜨린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턱 주변 근육이 줄고 이는 목 주변 근육의 약화와 연결되며 결국 자세와 균형 감각까지 영향을 미친다. 신체 기능의 쇠퇴는 무너지는 순서가 존재하는데 대부분 씹는 기능이 먼저 약해지고 이어서 목 등 하체로 연결된다. 한 끼 식사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전신의 근육과 신경을 사용하는 복합 기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부드러운 음식만 찾는 식습관이 얼마나 노화를 빨리 촉진시키는지 이해할 수 있다. 간식을 통해 들어오는 당분 역시 노화 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간식의 빈도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TV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산책 후 당이 떨어졌다고 느끼면서 심심하다고 느끼는 순간마다 달콤한 음식을 찾게 된다. 하지만 이때 분비되는 인슐린은 지방 축적을 촉진할 뿐 아니라 피로를 증가시키며 반복적인 혈당 변동은 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혈당의 롤러코스터에 끌려다니는 하루하루는 체력 저하와 감정 기복 불면을 유발한다. 많은 6070대가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유 없이 우울할 때가 많다고 말하는데 그 원인은 생각보다 식탁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노화 속도가 느린 사람들의 식탁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단백질이 중심에 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요구량은 증가하지만 실제 섭취량은 줄어드는 모순이 생긴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고 체력이 떨어지며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 위험도 커진다. 매 식사마다 20지 이상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은퇴자들의 식단에서는 단백질이 거의 빠져 있다. 밥과 국, 반찬 두세 가지로 끝나는 식단은 언뜻 보기엔 균형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60대 이후의 표준 섭취량에는 한참 못 미친다. 생선, 달걀, 두부, 콩류, 살코기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의도적으로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노화 속도는 눈에 띄게 늦출 수 있다. 또한 천천히 오래 씹는 식습관은 젊음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단순히 위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하체 근육의 움직임과 연결되며 전신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작용까지 한다.
일본의 장수 연구에서도 씹는 속도가 느린 노년층일수록 건강 수명이 길다는 결과가 반복된다. 씹는 행위는 신체의 밸런스를 지키는 첫 번째 기능이며 이 기능이 유지되어야만 운동 효과도 제대로 나타난다. 아무리 열심히 걷고 운동을 해도 식탁에서 근육을 지탱할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노화의 속도는 줄지 않는다. 식탁이 만드는 정서적 안정과 의욕의 회복도 무시할 수 없다. 잘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뇌 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고 감정 조절 능력을 회복시키며 하루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 실제로 노화가 역전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식사를 의식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바른 식탁은 하루를 정돈하는 기준점이 되고 이 기준점이 만들어지면 운동, 휴식, 수면 등 전체적인 생활 리듬이 균형을 찾는다. 결국 식사는 신체뿐 아니라 마음의 노화를 늦추는 토대가 된다. 많은 은퇴자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변화를 시작하지만 식습관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결과를 보여준다. 염증 수치는 보통 4주에서 6주 사이에 눈에 띄게 변화하고 체력은 2달 전후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인다. 피부톤과 표정은 미세하게 먼저 변하고 이후 수면의 질이 달라지며 아침의 컨디션이 전과 달라진다. 이런 변화들은 식탁의 작은 변화가 누적된 결과다. 무리한 운동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 몸의 방향을 바꾼다. 그렇기에 노화를 늦추는 식탁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조금 더 오래 씹고 조금 더 단백질 중심으로 먹고 조금 더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반응한다. 중요한 것은 식탁을 단순 한 끼니 해결 수단이 아니라 몸을 어디로 이끌지 결정하는 방향타로 인식하는 것이다. 방향만 바뀌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이 방향 전환이 바로 노화의 가속을 멈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된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속도는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이는 젊은 얼굴과 안정된 체력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이는 계단 하나 오르기도 벅차다. 이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유전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방식이고 그 중에서도 식탁의 힘은 압도적이다. 우리는 나이를 바꿀 수 없지만 노화의 속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식탁은 그 첫 번째 지점이고 가장 확실한 변화의 출발점이다. 결국 오늘의 식습관이 내일의 몸을 만들고 내일의 몸은 앞으로 남은 20년의 삶을 결정한다. 지금 식탁 위의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바꾸는 큰 방향이 될 것이다.